안녕하세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질병을 크게 분류해 보면 급성질환, 만성질환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어젯밤에 독한 술을 먹고 또는 커피나 아주 매운 음식을 먹고 속이 쓰려서 아주 고생을 했다면 그런 경우는 급성위염으로 볼 수 있고, 갑자기 찬바람에 노출되어서 감기 걸려서 힘들어했다든지 손가락을 칼로 베어서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갑자기 생긴 급성질환이라 적절한 처치를 하면 대부분 1, 2주 정도면 완치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혈당을 체크해 봤더니 또는 혈압을 재봤더니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얼마 동안 식이관리하고 조심해도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이것은 이미 만성질환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보통 화학적 합성약품을 두세 달 계속 먹어도 원래대로 완치가 안 되고 약을 끊으면 도로 안 좋아진다 하면 그것은 이미 만성질환으로 진입한 것이라서 그런 경우는 화학약품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빼고요. 만성질환의 경우 화학약품은 임시는 조절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포 독성이 누적되고 결국은 다른 합병증까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혈압, 당뇨, 알러지성 질환 등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만성질환에 들어가면 치료 방법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한방요법이나 영양요법, 세포교정요법 같은 화학약품이 아닌 자연의 물질을 이용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해야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고, 완치는 아니더라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최소한 암이라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벗어나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세포 단위에서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서도 몇 번 설명했는데 못 보신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해서 세포와 질병의 진행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한 생명의 탄생 과정을 보면 맨 처음 하나의 세포인 난자가 수정되면 이 남모세포가 2개로 분열되고 이것이 4개, 8개, 16개, 32개로 계속 분열을 해서 할구, 낭배를 거쳐 외배역, 중배역, 내배역을 만들고 외배역은 각질층, 척수, 신경 등 감각기관이 되고 중배역은 골격, 근육, 혈액, 배설기관, 생식기관이 되고 내배역은 소화기관, 간, 이자 등으로 발달해서 한 생명체가 탄생되는데 완전 성인이 되면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게 되는데 물론 키가 크면 세포수는 많은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대부분 전신의 세포는 구조가 같죠. 그 구조를 보면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DNA 유전자를 갖는 핵이 있고 세포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가 있고 기타 많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포막, 핵, 항산화 요소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튀긴 음식을 먹든 인스턴트를 먹든 아무렇게나 먹어도 웬만해서는 만성질환이 쉽게 걸리지 않는 이유는 항산화 효소가 노폐물을 잘 제거하기 때문인데요. 40대가 넘어가면 항산화 효소 역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대요. 그렇게 되면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독성물질이 결국 세포막을 변성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만성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포막 구조는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는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반반 섞여 있어요.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산소가 세포막 이중 지질막의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 틈으로 산소가 잘 들어가야 핵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세포막이 변성되어 막히면 산소가 세포 안으로 제대로 못 들어가고 튕겨나가게 되죠. 세포막이
10%, 20% 막히기 시작을 하면 핵 주변의 후성 유전체가 변형되면서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하고 35% 이상 막히기 시작을 하면 세포 핵이 저산소증으로 죽든지 살아남으면 암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은 세포막의 품질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포막이 건강해야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세포막을 변성시켜 세포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것들이 스트레스, 또 독소들인데 독소에는 미세먼지나 각종 중금속 같은 환경 독소와 화학약품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는 없으니까 건강해지려면 이런 세포 독성들을 해독하면 되겠죠. 해독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해독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로니아 추출물 시아니딘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아로니아를 바로 먹으면 유효 성분이 1시간 만에 생분해되기 때문에 약효로서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오래 지속되도록 한 것이 시아플렉스인데 시아니딘과 해조류의 알긴산을 나노 형태로 해서 세포막으로 바로 들어가서 해독하도록 한 제품이 시아플렉스예요. 그리고 변성된 세포막을 재생하는 데에는 모체 필수지방산이 필요한데 모체 필수지방산은 기름인데요. 기름은 만들 때 25도 이상 고온에서 만들면 산패되기 때문에 산패되지 않게 특수하게 만든 즉 산화되지 않은 무산화 필수지방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노유파 지방산이라고 하고 그것이 유파플렉스예요. 시중에 있는 오메가3는 DHA, EPA로 되어 있는 대사체라서 모체 필수지방산이 아니라서 시중에 있는 오메가3는 세포막 재생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포 독성을 해독하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은 시아플렉스와 유파플렉스인데 이 두 가지는 혈압이나 당뇨, 장산피, 알러지 등 모든 만성질환에 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소화기가 약해서 늘 고생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보중익기탕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중은 말 그대로 중간을 보한다. 중간은 주로 소화기를 의미해요. 보중익기탕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탕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이동원이라는 분이 처음 창안한 처방인데요.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당귀, 진피, 승마, 시오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허약 체질에 잘 맞아요. 기운이 없고 체력이 약하면 자꾸 아래로 처지죠. 타랑, 탈장, 의하수, 치질, 자궁하수처럼 받쳐주지를 못하고 처지는 한방에서는 기허하함이라고 해요. 밥 먹으면 전신이 나른해지고 위장운동이 잘 안되고 그럴 때 쓰는 처방인데 이것이 과립 형태로도 나와요. 그래서 위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중익기탕에 다른 처방을 합방해서 드시면 좋은데 이런 경우도 내 몸의 낡은 세포를 해독하고 세포막을 교정하는 시아플렉스, 유파플렉스를 같이 쓰면서 보중익기탕에 본인 체질에 맞게 다른 처방을 합방해서 쓰면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